당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정성을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으로, 손길로, 약속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정성스러운 사랑의 6가지 얼굴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당신의 몸에 손을 댈 때 그 터치에 담긴 온도가 어떤지, 당신을 안을 때 그 품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당신과 하나가 될 때 그가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6가지 안에 그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념삼천의 가르침처럼 한순간의 마음에 3000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의 전 존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카페를 미리 찾아봅니다. 당신이 가고 싶다던 전시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먹고 싶다던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를 검색합니다. 이런 남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당신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답장이 늦어지며 대화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듯 만납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투자의 시간으로 씁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마다 작은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다거나, 당신이 언급했던 장소를 예약해뒀다거나,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던 물건을 챙겨왔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당신을 생각했다는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는 흔적이 소중한 겁니다. 일념삼천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만나지 않는 시간에 당신을 생각하는 그 한순간에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다음 만남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작은 정성이 쌓여서 큰 사랑의 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 눈앞에 없을 때도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만나지 않는 동안에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당신의 남자는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는 시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준비를 해오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 그의 진심의 크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무언가를 전달할 때도 특별합니다. 그냥 물건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도 그렇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선물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게 예쁘다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새 피곤해 보여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지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선물을 의무처럼 줍니다. 기념일이니까 뭐라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고릅니다. 당신의 취향이나 필요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물건은 좋은데 온기가 없습니다. 가격표는 비싼데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달 방식의 정성은 선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말을 할 때도 신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신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는 편안합니다.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전달할 때 언제가 가장 좋을지를 고려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을 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세심함은 오랜 관찰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함께하면 늘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일념삼천의 원리에 따르면 그가 무언가를 전달하는 그 순간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대충 건네는 마음인지, 정성을 다해 전달하는 마음인지가 그 한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선물,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자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는지 살펴보세요. 그 안에 그의 마음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손길은 다릅니다. 그의 터치에는 욕망만이 아니라 돌봄이 담겨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손길입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면 즉시 물러납니다. 당신이 원할 때만 가까이 옵니다. 이런 존중이 터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길은 편안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그가 머리를 쓰다듬을 때, 어깨를 감싸줄 때, 손을 잡아줄 때 당신은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터치의 특징입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의 터치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집니다.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길에는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빨리 얻으려는 성급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터치는 불편합니다.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의 피부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터치 앞에서 당신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비성적인 터치도 풍부합니다.
그냥 손만 잡고 걸어도 행복합니다. 어깨의 기대도 좋습니다. 꼭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도 터치 자체로 만족합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하면 신체적 친밀감이 압박이 아니라 위안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 손끝에 담기면 그 터치는 치유가 됩니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면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의 터치가 그렇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에 1000마디 말보다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가 당신을 만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억해 보세요. 편안함인지 불편함인지, 존중인지 조급함인지, 돌봄인지 욕망인지를 느껴보세요. 그 느낌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의 품은 깊습니다. 그의 포옹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냥 껴안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감싸 안습니다. 그의 팔에 안기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바깥의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오직 그의 체온과 심장박동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포옹의 특징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을 안을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안아줍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포옹은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지친 하루를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먼저 안아줍니다. 당신의 기분을 읽고 당신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가와 품에 안아줍니다. 이런 직관적인 돌봄은 오랜 관찰과 깊은 관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의 포옹은 형식적입니다. 마치 의무를 이행하듯이 껴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의 팔에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겨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포옹할 때 당신이 등을 쓸어줍니다. 머리카락을 만져줍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나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포옹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만듭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처럼 그가 당신을 안는 그 한순간에 그의 온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포옹 안에 그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전부 드러납니다. 그래서 포옹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포옹에서 다 느껴집니다. 당신의 남자에게 안길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떠올려 보세요. 안전함인지 불안함인지, 충만함인지 허전함인지, 그 느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가장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만족보다 당신의 편안함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그와의 친밀한 순간은 따뜻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당신의 거절도 존중합니다.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존중 위에서만 진정한 친밀함이 피어납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친밀한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 듭니다. 끝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충족되기보다 고갈된 느낌입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친밀한 순간에도 눈을 맞춥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와의 시간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향의 소통이 있습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그 이후의 시간도 소중히 다룹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머뭅니다.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적 유대가 더 깊어집니다. 육체적 연결이 정서적 연결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육무해의 경지처럼 정성스러운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에게 녹아듭니다. 이런 합일의 경험은 진정한 친밀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당신의 남자와의 친밀한 시간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연결감인지 단절감인지, 충족감인지 허탈감인지, 그 느낌이 관계의 진정성을 말해줍니다. 6번째로 약속 지키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전화한다고 했으면 전화합니다. 만나자고 했으면 만납니다. 사준다고 했으면 삽니다.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면 어떻게든 지킵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합니다. 나중에 다 해줄게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미리 알려줍니다.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더 높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관계에 대한 큰 약속도 지킵니다. 너만 사랑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평생 함께하자는 말을 매일의 선택으로 실천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일념삼천의 원리처럼 그가 약속을 대하는 태도 안에 그의 전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소소한 일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큰 일에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세요. 작은 약속들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정성스러운 사랑의 6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시간의 정성, 전달 방식의 정성, 만지는 방식의 정성, 앉는 방식의 정성, 관계 맺는 방식의 정성, 약속 지키는 방식의 정성입니다. 이 6가지 안에 그의 마음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말은 쉽게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3글자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가장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히 여기세요. 그리고 당신도 같은 정성으로 화답하세요.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맞는 것인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가르침처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각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지 않는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연애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과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틈틈이 연락합니다. 밥 먹었어라는 짧은 메시지도 보냅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면 공유합니다. 당신 생각이 났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연락들이 쌓여서 견고한 유대를 만듭니다.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자신의 일상을 당신과 나눕니다. 오늘 뭘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자기 삶의 일부로 포함시킵니다. 이런 공유는 친밀감을 깊게 합니다. 서로의 세계가 겹쳐집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떨어져 있으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피곤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합니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배워보기도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은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만남이 지루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남자는 떨어져 있는 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한결같음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에서 말하듯 만나지 않는 시간에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그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음 만남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시간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익어갑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시간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이제 전달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달 방식의 정성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보내는 메시지의 톤에서, 점심에 거는 전화의 목소리에서, 저녁에 나누는 대화의 깊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말 한마디도 아껴서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성의가 느껴집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당신이 여유 있을 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려가 대화의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주 틀어집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조심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합니다. 솔직하되 상처 주지 않는 방식을 찾습니다. 이런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러운 남자는 그 노력을 합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칭찬도 잘합니다.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그 옷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머리 저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선물의 맥락을 더합니다. 왜 이것을 골랐는지 설명합니다. 언제 당신이 이것에 대해 말했는지 기억을 공유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선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물건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감동을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의 가르침처럼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는 모든 말에 책임을 집니다. 상처 주는 말은 삼가고 힘을 주는 말은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이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당신은 그와 대화할 때 편안합니다. 그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만지는 방식을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터치는 가장 원초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터치의 질은 관계의 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의 터치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언제나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만집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만집니다. 당신과 연결되려고 만집니다. 이런 터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상황에 맞게 터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는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당신이 기쁠 때는 함께 뛰며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는 단단히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적절한 터치가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기분을 알아채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의 터치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만집니다. 평소에는 무심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원하는 게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이런 패턴을 알아채면 배신감이 듭니다. 그의 다정함에 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공적인 장소에서도 적절한 터치를 합니다.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런 터치는 당신과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행동이 당신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힘든 상황에서 터치로 지지를 표현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 그냥 가까이 있어줍니다. 이런 물리적 존재감이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념삼천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당신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인지, 탐하는 마음인지, 돌보는 마음인지, 이용하는 마음인지가 그 터치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치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느낍니다. 편안함이 드는지, 불편함이 드는지, 그 느낌을 믿으세요. 이제 앉는 방식에 대해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포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포용적인 신체 표현입니다. 온몸으로 상대를 감싸 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포옹의 방식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포옹할 때 온 힘을 다합니다. 형식적으로 껴안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안습니다. 그의 팔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보호받는 느낌을 줍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포옹을 급히 끝내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안아줍니다. 그 시간 동안 에너지가 교환됩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달됩니다. 심장 박동이 가까워집니다. 이런 충분한 포옹이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의 포옹은 빠릅니다. 후다닥 껴안았다 놓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처리하듯이 합니다. 이런 포옹에서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안겼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의아해집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안아줍니다. 만났을 때 반가워서 안아줍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서 안아줍니다. 슬플 때 위로하려고 안아줍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안아줍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안아줍니다. 이런 다양한 포옹이 관계에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포옹하면서 말도 합니다. 보고 싶었어라고 말합니다. 수고했어라고 말합니다.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하는 포옹은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 포옹에 담기면 그것은 치유의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팔에 담기면 그 포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의 품은 그래서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그의 품에 안기면 괜찮아집니다. 당신의 남자의 품은 어떻습니까?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입니까?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관계 맺는 방식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의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다른 때는 숨길 수 있어도 이 순간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대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욕구와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런 존중이 있을 때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워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먼저 형성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경험의 질을 높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자기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입니다. 끝나면 바로 떠납니다.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상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당신의 만족을 자기 만족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이타적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합니다. 이런 상호성이 있을 때 경험은 충족감을 줍니다. 서로에게 선물하는 기분이 듭니다.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주고받는 느낌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사후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머뭅니다.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이 감정적 유대를 깊게 합니다. 육체적 친밀함이 정서적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처럼 가장 깊은 친밀함의 순간에 품고 있는 마음이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평소에도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지키는 방식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은 말과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한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는 이런 일관성 위에 세워집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약속을 할 때 신중합니다. 충동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약속은 무게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겠다고 했으면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락한다고 했으면 연락합니다. 시간 맞춰 온다고 했으면 맞춰 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의 축적이 큰 신뢰를 만듭니다. 거꾸로 작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이 아닌 남자는 약속을 가볍게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다음에 가자, 조만간 만나자, 이런 말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미리 알려줍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성실한 대응이 오히려 신뢰를 높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남자는 관계에 대한 큰 약속도 지킵니다. 너만 사랑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평생 함께하자는 말을 매일의 선택으로 실천합니다. 매일 당신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런 일관성이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와 정업의 가르침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남자는 이 원칙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면 마음이 노십니다. 그가 한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지금까지 정성스러운 사랑의 6가지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더 현명하게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속지 않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심판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나지 않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터치와 포옹에 얼마나 정성을 담고 있습니까?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당신도 정성스러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가르침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정성을 보내면 정성이 돌아옵니다. 무성의를 보내면 무성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먼저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정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차원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당신의 수준이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실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세요. 그러면 자비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처럼 당신의 한순간의 마음가짐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이 왜 그토록 귀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헤어집니다. 깊이보다 수량을 추구합니다.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분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성스러운 사랑은 희귀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지가 보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이런 태도로는 정성스러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정성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분산된 관심으로는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에 치여 살고, 여가도 부족하고,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봅니다. 취미 생활은 합니다. 친구는 만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을 쏟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정성스러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당신이 정성을 쏟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정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막을 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완전히 열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보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호막 안에서는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에 인색하면 받는 것도 적어집니다. 열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열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쏟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또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쁨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보상을 얻습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성을 쏟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성을 쏟기 어렵습니다. 자기 돌봄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채워야 남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텅 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됩니다.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또는 집착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지면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또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읽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 이것을 원해,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정성을 쏟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소통 부재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 접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정성을 쏟으면 상대방은 느끼지 못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가 쌓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조급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빨리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조급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두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과정도 소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그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이 있을 때 관계가 오래갑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물론 함께 성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함께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존중합니다. 이런 존중이 있을 때 사랑이 숨 쉴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만 했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지적합니다. 잔소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합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안전함을 느끼면 성장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강요하면 다치고 수용하면 열립니다.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지 않는 시간에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연락하세요. 매일 아침 인사를 보내거나 밤에 잘 자라고 말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런 작은 연락이 연결감을 유지해줍니다.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상대방이 한 말을 기억해뒀다가 실천하세요. 그 사람이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 가고 싶다고 했던 장소, 관심 있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을 준비해 가세요. 이런 세심함이 당신의 정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만나지 않는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며 뭔가를 배우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워두거나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세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늘어납니다. 넷째,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링크를 보내세요.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공유가 그 사람이 당신의 일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만날 계획을 미리 세우고 기대감을 높이세요.
다음에 만나면 이것을 같이 하자. 여기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세요. 미래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면 현재에 떨어져 있는 시간도 견딜 만해집니다. 다음으로 전달 방식의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첫째, 선물을 줄 때는 이유를 함께 전달하세요. 왜 이것을 골랐는지, 언제 이것에 대해 들었는지 이야기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선물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 중요한 이야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세요. 상대방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바쁠 때는 피하세요. 여유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하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좋아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 좋은지 말하세요. 구체적인 칭찬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을 해야 할 때는 샌드위치 기법을 쓰세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개선할 점을 말하고,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세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자보다 전화를, 전화보다 직접 만남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터치의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첫째, 만지기 전에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세요. 지금 터치를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불편해하면 즉시 물러나세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정성의 시작입니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터치를 하세요. 성적인 터치만이 아니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터치를 하세요. 머리 쓰다듬기, 어깨 감싸기, 손잡기, 팔짱 끼기 등 여러 방식으로 가까움을 표현하세요. 셋째, 터치할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의도를 담아서 하세요. 서두르는 터치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하는 터치는 돌봄을 느끼게 합니다. 넷째, 터치와 함께 말도 하세요. 손을 잡으면서 따뜻하다라고 말하세요. 안으면서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세요. 말과 터치가 함께하면 더 깊은 연결이 됩니다. 다섯째, 공적인 장소에서도 적절한 터치를 하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곁에 두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포옹의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첫째, 포옹할 때 충분히 오래 하세요. 과학적으로 20초 이상의 포옹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형식적으로 빨리 끝내지 말고 충분히 느끼세요. 둘째, 온몸으로 안으세요. 팔만 닿게 앉지 말고 가슴과 가슴이 닿게 안으세요. 온 존재로 감싸 안는 느낌을 주세요. 셋째, 포옹하면서 등을 쓸어주거나 머리를 만져주세요. 이런 추가적인 터치가 포옹의 친밀도를 높입니다. 넷째, 포옹하면서 말도 하세요. 수고했어, 괜찮아, 사랑해 라고 말하세요. 몸과 말이 함께 전달되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먼저 안아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힘들어할 때,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세요. 이런 직관적인 돌봄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세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존중이 있을 때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감정적 연결을 먼저 만드세요. 대화하고, 웃고,
가까워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눈을 맞추세요. 상대방이 편안해하는지 확인하세요. 불편해하면 멈추세요. 일방적이지 않은 경험을 만드세요. 넷째, 이후의 시간도 소중히 다루세요.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곁에 있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이 시간이 감정적 유대를 깊게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만족을 당신의 만족만큼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타적으로 행동하세요. 서로에게 선물하는 경험이 되게 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데 정성을 담는 방법입니다. 첫째,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지킬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충동적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둘째,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연락하겠다고 했으면 연락하세요. 시간 맞춰 가겠다고 했으면 맞춰 가세요. 작은 것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사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세요. 성실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넷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하는 행동을 하세요. 평생 함께하자고 했으면 매일 그 약속을 실천하세요. 다섯째, 관계에 대한 큰 약속도 지키세요. 너만 사랑한다고 했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지금까지 정성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처럼 작은 순간 하나하나에 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하나에 당신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상대방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반응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정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정성을 쏟으면 정성 있는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정성 없는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면 관계가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더 안정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집니다. 안전한 관계 안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생깁니다. 누군가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힘을 줍니다. 반면 불안한 관계 안에서는 사람이 위축됩니다. 에너지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 쓰입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또한 건강에도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울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힘이 됩니다. 또한 정성스러운 사랑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전파됩니다. 좋은 관계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쌍의 좋은 관계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신의 삶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삶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도 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다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만약 지금 정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보답하세요. 당신도 같은 정성으로 사랑하세요. 그 관계를 지키고 가꾸세요. 만약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에게 정성스러워지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정성스러운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비슷한 에너지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당신이 정성스러워지면 정성스러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일념삼천의 가르침이 말하듯 당신의 한순간의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정성을 담으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당신의 관계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심화하여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관심, 이기심, 불성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관계가 이런 것들로 인해 무너집니다. 무관심한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시합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투명인간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관계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의 탈을 쓴 욕심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에서 상대방은 도구가 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모되는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불성실한 사랑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성의 반대입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을 위하며 성실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에서 무관심, 이기심, 불성실이 느껴진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먼저 무관심해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불성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의 문제가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을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너무 오래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해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켜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상대방이 늘 나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비심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입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정성스러운 사랑이 됩니다. 상대방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무조건 사랑받는다는 경험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방어벽이 허물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랑은 궁극적으로 치유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당신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추구하세요.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정성스러운 사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쁜 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1. 가정,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관계에 쏟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시들어갑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기술입니다. 역설적으로 연결을 쉽게 만드는 기술이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문자와 이메일로 대화하면서 깊은 소통은 사라집니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롭습니다. 화면을 통한 관계가 직접 만나는 관계를 대체합니다. 이것이 친밀감을 얕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직접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완전히 열리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어려우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자존감 부족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의존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면 항상 실망합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은 소통 부족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직접 말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면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현명하게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용기 내어 열어야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세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의 가르침처럼 꾸준한 노력이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진전도 진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성스러운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정성스러운 사랑이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돌보면서 상대방도 돌보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기 필요를 무시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면 결국 지칩니다. 관계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안타깝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정성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쏟는 것입니다. 물론 상호성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모든 행복을 걸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성스러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성만으로는 극복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을 했더라도 그것이 관계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정성이 거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상의 작은 배려, 짧은 메시지,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 큰 정성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크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정성스러운 사랑이 로맨틱한 관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관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성은 유효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정성을 실천하면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정성스러운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상대방도 돌보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세요. 모든 관계에 적용하세요. 불교의 중도 가르침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쏟지도, 너무 적게 쏟지도 마세요. 균형을 찾으세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정성입니다.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설렘이 앞섭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성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정성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진정한 정성인지 일시적인 열정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도전이 옵니다. 설렘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관계가 흔들립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설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렘이 줄어들어도 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도 선택적으로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는 정성의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에 열정적인 표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해, 더 편안한 동행, 더 단단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도 정성의 한 형태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쌓인 역사가 새로운 종류의 친밀감을 만듭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은 또한 위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정성스럽게 극복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함께 어려움을 넘었다는 경험이 유대를 강화합니다. 일념삼천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모든 순간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함께 맞서세요. 그 과정에서 관계가 성숙해집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극복하세요.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성을 쏟는 것은 잘하지만 받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정성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계속 정성을 쏟을 동기가 생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상대방은 지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힘이 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도 불편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어라고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정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정성을 받을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함 대신 감사를 느끼세요. 상대방은 당신을 사랑해서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방식으로 화답하세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수행이지만 받는 것도 수행입니다.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는 것이 완성된 보시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주고 정성을 받는 것이 완성된 사랑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이제 정성스러운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익숙해지면 정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은 점, 개선할 점, 바라는 점을 나누세요. 이런 열린 대화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새로움을 추구하세요.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지루해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세요. 여행, 취미, 도전,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경험하면 관계에 활력이 생깁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하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관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합니다. 넷째,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해결하세요. 갈등은 관계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타협점을 찾으세요. 잘 해결된 갈등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개인 시간과 관계 시간의 균형을 찾으세요.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주세요. 그래야 관계도 질식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개인들이 건강한 관계를